네, 어제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이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군의 대비 태세가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합동참모본부도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는데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최근 도발을 이어오긴 했는데 네. 무인기 도발은 5년 만입니다. 네. 5년 만에 도발을 한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5년 동안 탐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발견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예. 무인기의 크기가 큰 새 정도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랄지 재두루미 같은 그런 정도의 크기입니다. 북한이 내려보낸 무인 그 드론을 보면 예. 크기가 대체로 1.5에서 한 2m 정도, 예. 날개 길이도 그 정도를 넘지 않습니다. 무게도 12에서 한 15kg 정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레이더로 보면 점으로 잡히거나 아니면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할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이 드론을 육안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고 예. 또 레이더를 통해서도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내려 보냈는데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대체로 보면 북한이 이 드론을 내려 보내는 목적 중에 하나가 대남 심리전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예. 내려 보냈다기보다는 오늘 한 5년 만에 제대로 남측을 향해서 어제죠. 예. 남측을 향해서 드론을 보여줬다. 그리고 실제 이 정도의 드론으로 자신들이 작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위했다. 서울 은평구 정도까지 온 건 거의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서울 은평구가 북한에서 직선거리를 치면 얼마 안 됩니다. 예. 한 60, 70km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서울이 휴전선과 매우 가깝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또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도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기가 서울 북부 지역 은평구까지 내려와서 정찰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레이더에 선으로 잡히지 않고 점으로 잡히다 보니까 네. 용산까지 정찰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예. 또 아마 이것에 대한 결과는 북한만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 드론이 항적 거리랄지 드론이 어떤 지역까지 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다른 여러 레이더를 조밀하게 레이더를 이제 그쪽 지역에 집중시켰을 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제 우리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도 그 여러 그 방어 체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물론 군에서도 용산 주변에 항적은 없었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커지는 건 사실인데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새 대를 무인기로 오인하는 소동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강화에 가면 이제 성모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성모도가 아주 그 큰 섬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성모도가 육지와 연결이 안 된 섬이었는데 지금 육지와 연결돼 있죠. 예. 그러니까 성모도는 북한 쪽에서 보면 강화도 옆에 바로 옆에 교동도가 있고 그 아래 성모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북한의 재령이랄지 이쪽에서 성모도까지 무인기가 직선으로 내려온다면 상당히 짧은 거리고 예. 빠른 시간에 내려올 수 있는 곳인데 그쪽에 이 철새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겨울에. 예. 큰 철새들이 내려오는데 그 철새떼를 무인기로 오인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고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강화도 지역에 무인기가 북한의 무인기 4대 정도가 기동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언제 북측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한 것은 확인할 방법은 없었고요. 예. 한 대 정도가 서울 근교를 왔었고 나머지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4대는 강화도 지역을 대체로 기동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대는 복귀고 4대는 소실입니다. 이 중요한 게 격추에 실패를 했거든요. 네네. 이 무인기가 소형이라서 타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지금 이제 우리 그 국방 당국이 어제 대처했던 방식은 그 무인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식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어제 보면 전투기가 뜨고 예. 경공격기가 뜨다가 추락을 했고 그다음에 그 무장 헬기 아마 코브라 헬기 같은데
이 헬기가 그 무인 헬기를 잡기 위해서 떴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비유를 하자면 이 파리채로 파리를 잡아야 되는데 예. 망치로 파리를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음. 그러니까 실제 그 위협이 드론을 잡는 데는 이 전투기랑 또 무인 드론을 잡는데 경공격기는 사실 거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드론을 잡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드론은 드론으로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론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드론이 있습니다. 이 드론에 여러 그 무기 체계가 갖춰져 있어서 드론을 격추시킨다 할지 예. 이런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센 전자파랄지 이 레이더를 쏴가지고 예. 그 레이저를 쏘는 거죠. 예. 레이저를 쏴서 그 드론이 통신을 못하게 한다 할지 예. 또 항적을 제대로 찾지 못하게 한다 할지 이걸 통해서 스스로 추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 민가가 있어서 고사포랄지 고사총을 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뭐 그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민간 피해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휴전선 이남에서의 작전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제 작전은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도 그렇고 오늘 합참 발표도 그렇고 다양한 능력의 드론 부대 조기에 창설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 밝히긴 했는데 네. 그럼 이 부분은 실효적인 대책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드론 부대는 이미 있습니다. 예. 2018년도 10월 1일 날 예. 드론봇 전투단이라고 하는 게 창설이 됐고요. 오늘 얘기한 그럼 드론 부대는 어떤 다른 그것은 겁니까? 아마 이제 드론 그 기존에 2018년도에 창설된 부대를 아마 확장시키거나 이런 예. 차원으로 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약 80명 정도의 부대원이 그 드론봇 부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2021년도 6월달에 시범 운용이 시작됐습니다. 예. 3군 사령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상 작전 사령부인데 여기에 지금 드론 부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드론 부대의 그 규모나 역할이 제한적인 거죠. 그럼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반공 대응 능력은 아직까지 갖추지 않은 드론 부대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정도 소규모의 드론봇 부대는 적 기지에 침투하거나 우리가 공격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탐지하기 위한 그런 사전 탐지용 드론일 가능성이 높고 예. 방어용 드론봇 부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뭐 이건 뭐 군사 부분에 있어서 아직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어제 상황들을 보면 이 방어용 드론봇 부대의 창설이 오히려 더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이런 가운데 어제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휘젓던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 맞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까 이제 보도도 있었는데 당 중앙위원회 그 전원회의가 그러니까 8기 8차 전원회의입니다. 지금 8기라고 하는 것은 당대회가 8번 열렸다 그래서 8번째이기 때문에 8기고 8차는 전원회의가 이제까지 8번째 이번에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기 8차 전원회의라고 하는데 이 전원회의는 북한에서 이 지금의 전원회의는 연말 전원회의는 올해 모든 사업에 대한 평가, 총화, 예.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총화인데 내년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큰 줄거리에 당 사업의 핵심적인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대체로 최근에 보면은 이 연말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하게 되면 이 결과를 1월 1일 날 발표하는 것을 통해서 그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를 대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6일간 아마 개최가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 어떻게 노동당이 대외 정책, 대내 정책, 경제 정책 여러 가지 정책들을 어떻게 펼치겠다. 이것을 아마 정리하고 준비하는 그런 회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일 텐데 맞습니다. 김 위원장 발언을 보면 더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방략을 세우겠다. 네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투쟁 네네. 수위, 그러니까 도발 수위를 더 높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북측이 이제 지금 표현이 나옵니다만 이 투쟁 방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분야만 특정해서 보느냐는 다시 한번 확인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나 어쨌든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상태에 대해서 매우 위급하다, 위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강력한 투쟁을 해야 된다. 그것이 대남, 대미일 수도 있겠고 내부 경제나 또는 여러 가지 내부의 어떤 그 비리가 만연해 있을 수도 있는 이런 반탐호 예.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한 그런 투쟁으로 그렇게 확대시켜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 최근에 삼지연 방문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의 중요한 행보마다 삼지연을 방문했기 때문에 방문했다는 것만 자체로도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좀 기초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볼까요? 그러니까 삼지연 방문을 했다는 게 이제 소식통의 이야기인데 예. 우리 정부 당국은 확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예.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과거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삼지연을 가게 된 경우에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예. 북한 내부에 정치적인 큰 사건이 있거나 예. 또는 한미 군사훈련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경우 이런 경우에 경호 문제랄지 이런 것 때문에 삼지연 특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 이제 삼지연에 벙커가 있습니다. 북한에. 그 벙커에 들어가 있거나 또 삼지연을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머리 복잡한 사업들을 정리할 때 사안들을 정리할 때 주로 삼지연에서 정리를 하고 나와서 발표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지연에 이번에 갔다면 나와서 뭔가 새로운 발표가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예. 시선인데 삼지연을 갔는지에 대한 확인이 아직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지금 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뭐 향후에 뭐 대남 메시지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메시지를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북한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